왜 우한 폐렴은 그 백신을 빨리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독감은 사실은 훨씬 더 치사율이 높고 환자도 많은데 사람들이 이제 공포감을 안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원인을 다 알고 있고 또 이제 예방 백신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한 폐렴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런 지금 대비도 없고 알고 있는 정보가 많이 부족한 그런 미스테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신 개발이 아주 관건인데 사실은 이게 백신 개발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 지금 백신 개발에 들어갔다. 그래서 한 18개월 정도 이렇게 걸린다. 이런 것을 이렇게 발표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이건 그냥 희망사항입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이러스가 병원성을 이렇게 뚝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바이러스의 병원성을. 그래서 병원성이 약하지만은 그 면역원성은 이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 몸에 이렇게 주사를 하면 그것이 이제 몸에 항체를 만들고 이렇게 있다가 진짜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이걸 딱 막아주는 이제 그런 그 작용을 하는 건데요. 이 원리가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을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려면 바이러스의 구조라든지 분자 생물학적인 여러 가지 특징들을 다 파악을 해서 백신을 만들어야 되고 문제는 그것이 얼마만큼 효능을 가지고 있냐. 그걸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하냐. 그죠? 백신 맞고 죽었다 이런 사고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네, 어렵군요. 그래서 그걸 이제 효능과 안전성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를 다 통과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을 동물 실험으로만 완전히 이렇게 못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사람한테도 해야 되는데 동물에서 나온 데이터가 사실 사람한테 그대로 적용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신이 이제 개발 한참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개발이 되고 그때 이제 사람한테 시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환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새로운 병이 생기고 또 그것이 이제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렇게 생기고 또 그 바이러스가 자꾸 돌연변이를 잘하는 이런 바이러스라 그러면 지금처럼 이게 사실은 백신 개발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실제로는. 지금 뭐 많이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백신이 전염병 따라가기가 버겁고 어렵네요. 그렇죠. 속도 면에서 보면. 네. 이제 전염병은 이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이제 미생물 병원체가 일으키는 건데 박테리아랑 바이러스의 차이를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보면은 박테리아는 세포질이 있어서 자기 숙주 없이 증식을 할 수 있고요. 바이러스는 그런 세포질이 없어가지고 숙주가 반드시 우리가 요즘에 그 기생충이란 영화도 떴는데 기생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변이도 빨라서 항바이러스를 만들 수가 없어요. 계속 얼굴이 변신하는데 용의자 얼굴이 바뀌는데 범인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물이 개발된 이유가 바로 그 세포 안에 들어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세포하고 딱 접촉을 하면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증식을 해서 이렇게 탈출하면 이제 그 세포가 죽는데 그러니까 약이 그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라고 하는 것은 개발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타미플루가 있잖아요. 네. 타미플루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독감 바이러스 그 치료제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바이러스 안에서 세포 안에서 막 증식을 하고 나올 때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야지 다른 데 또 감염이 되죠. 근데 나올 때 문을 딱 닫아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딱 멈춰버리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는 전체 바이러스가 160만 개 중에 우리가 아는 건 딱 1%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무지해요.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바이러스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 그런 균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게 총균세라는 책의 결론이거든요. 이 지구는 균을 위해서 산다라고. 쉽게 표현해 아니 주시니까. 현미경이 처음 발명되었을 때요. 이걸 발명한 사람이 이게 신기하니까 확대해서 친구 입속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봤더니 알 수 없는 그런 작은 생물체가 움직이면서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뭘까 하다가 친구한테 한 이야기가 당신 몸은 작은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큰 벌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현미경의 재발견.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미생물들을 우리 몸에 다 갖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 뭐 미생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 그냥 정확한 말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진화인데 공진화. 미생물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거지. 얘를 죽여버리면 숙주가 죽으면 되는데 우리가 죽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 지금까지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합병증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일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6번째로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그런데 전염병의 대유행은 전문가들이 이미 여러 차례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의학이 고도로 발달했다라고 우리 스스로는 자부하지만 이런 병 앞에서 참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를 해왔고 지금 이 코로나 19 사태까지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스가 터졌을 때 그때 전문가들이 그거 리허설이다 앞으로 더 큰 거 올 거다 해서 그때 되면 이거 이름을 어떻게 붙여야 되냐 괴질 1, 2, 3로 해야 되냐 그런 얘기가 한참 있었는데 그들의 예언이 지금 이제 우리가 현실화돼서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배출한 그 유명 인사 중에 그 세계보건기구 WHO의 고 이종욱 박사님이 이 바이러스 전쟁이 무섭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유행은 필연적이고 불가피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의식은 지금 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과도기에 불과하고 이게 이 정도라면 그 다음 건 또 얼마나 클까? 점점 진화하면서 우리한테 오니까 그런 각성이 지금 우리 이 시간에 제일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